네,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자,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조국 백서가 나온다라고 해서 최민희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조국 백서 많이 읽어야 된다, 꼭 1위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국 백서가 이번에 1위에 올라갔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가 됐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 저희가 한번 최민희 우리 의원님 연결해서 긴급하게 좀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데 잠깐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조국 백서가 1위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네. 정말 8월 19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예스24 종합 1위, 또 교보 인터넷 주간 베스트 종합 1위, 그리고 8월 20일에도 예스24 종합 1위, 교보 인터넷 주간 베스트 종합 1위에 올라갔어요. 네. 이거 보셨는데 또 소감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우선 조국 백서에 대한 관심은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을 폄훼하려는 검찰,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들에 대한 저항의식이랄까요? 네. 그런 것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예. 아무리 보수 언론과 야당들이 검찰 개혁을 폄훼하려고 해도 2019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부도덕한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으로 몰려고 해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거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변에서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책을 보고 어떤 피드백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의원님께? 네, 있었습니다. 우선 네. 그간의 백서들이 되게 자료를 계속 나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백서하면 그 재미가 없다, 형식이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번 조국 백서는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네. 읽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그 조국 백서를 끝까지 읽은 분들은 다들 필진들이 굉장히 노력했다. 꼼꼼하게 적으려고 노력했고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조국 백서를 읽어보면 이게 뭐 딱딱한 백서, 뭐 마른 백서지만은 딱딱한 백서가 아니라 검찰 개혁과 촛불심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면서 정말 이 읽으면서도 우리가 좀 재밌게,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재미를 찾느냐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취향이 다를 것 같은데 정말 조국 백서의 내용은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8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일들이었기 때문에 조국 백서를 읽으시면 2019년 가을부터 겨울에서 있었던 그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 검찰 개혁과 반개혁의 저항 드라마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게 조국 백서가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읽히고 있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간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저희가 1위 해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1위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찾을 줄 예상을 하셨나요, 의원님은? 저는 제가 1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보문고에서는 여전히 1위이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국 백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스24에서는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 책을 낸 취지는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는 법무부 장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자
네. 가족 전체를 탈탈 턴 이 사건. 그리고 그 가공의 소설도 있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에 나가기 위하여 정치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관급 공사를 싹쓸이하고 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주가 조작까지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다 허구로 밝혀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씌워졌던 올가미들이 사실상 일부는 사모펀드 관련하여서는 조국 전 장관은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진실이 밝혀져서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으로 흔들려고 했던 기득권과 검찰의 저항은 네. 실패한 걸로, 그리고 그 실패의 기록이 조국 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코로나19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 조국 백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조국 백서를 추천을 하고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댓글을 보거나 이래도 이거는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이 조국 백서를 왜 추천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물론 지금은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좀 많이 읽혀야 되는 이유를 좀 강조를 좀 해주세요. 소장하고 싶은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소장하지만 말고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셔야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 기준이.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개혁과 반개혁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코로나19조차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집단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나, 이건 정광훈 목사와 일부 기독교의 잘못된 행태로 기인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민들이 기준을 갖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조국 백서를 읽으시면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프레임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는 기준. 야, 그럼 뭐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고전이나 교과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준 말씀하시니까. 네, 애초에 저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2019년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기초 자료, 팩트를 제공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세력이 검찰 개혁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 70%가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 사람, 주체들을 흔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라는 허구의 프레임이 생겼고 조국 가족 내가 정말 엄청난 범죄 가족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있었던 조작 프레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프레임이고 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개혁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프레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이 책은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의원님 이제 바쁘시지만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또 저희 스튜디오 모셔가지고 좀 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의원, 지금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활동해준 최민희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조국 백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는 오늘 2위로 떨어졌지만은 어제와 그저께 계속 종합 1위를 차지했고요. 교보에서는 인터넷 주간 베스트 종합 1위, 오늘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 같은 경우도 종합 4위를 지난 19일에 차지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종합 4위를 차지하면서 이 조국 백서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기록이 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저희가 최민희 의원 인터뷰를 짧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잠깐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적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고요.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라고 거듭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특히 일부 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런 지침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계속 귀를 열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좀 짧게 또 오후 방송을 잠깐 진행해 봤는데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에도 몸 건강히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오전 중간부터는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했는데 좀 갑갑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방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박주민 당대표 후보와 김부겸 또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차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9시 20분 정도에 박주민 후보가 인터뷰하고요. 이어서 10시에 김부겸 후보가 인터뷰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도 처음부터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